그렇다고 한다면은 소득도 높아지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왜 이러한 그 건강의 악화가 나타났을까요? 예, 이렇듯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대개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사망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8세기 중엽의 그 이전에 한 10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위기 사망, 기근이라든가 역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한 100년, 150년 동안은 아동 전염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연두라든가 홍역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대개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는 호흡기 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에 의한 아동 사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 들어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감소를 하면서 고령자 사망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은 대개 18세기 중엽 이후에 이런 사망 감소는 무엇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개 네 가지 정도의 요인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영양 상태와 생활 수준의 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개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중보건이나 공공정책의 효과.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후의 변화나 질병의 독성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인도 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식이 창출이 되고 그것이 확산되어 나갔다는 그런 설명이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영양 상태 개선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영양 상태 개선은 19세기 말까지 사망률 감소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 지적했던 분은 토마스 맥키언이라는 학자이고요. 이분은 1970년대에 쓴 그런 저작에서 뭐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요인은 이 사망의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영양 상태 개선 효과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든 중요한 사례는 결핵인데요. 19세기 중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결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핵 사망률이 1850년에서 대개 1910년, 20년대까지 약 90%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결핵을 퇴치할 수 있는 항생제는 1930년대나 출현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그 사망률 감소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요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쭉 지워 나가다 보니까 이 시기에 사망률을 감소시켰던 주된 요인은 결국은 영양 상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즉, 뭐 단편적인 증거이긴 합니다만 여러 국가에 있어서의 식량 소비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양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키, 몸무게, 그리고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도 나타나서 영양 상태 개선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영양 상태나 건강 수준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쭉 연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화되던 이런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던 시기에 사람들의 키가 오히려 줄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득도 높아지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왜 이러한 그 건강의 악화가 나타났을까요? 몇 가지 이제 요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의 성장입니다. 19세기의 도시는 뭐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불결한 것이었고요. 충분히 그런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몰려들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나빴고 뭐 하수구나 우물처리 시설도 없어서 수원의 오염으로 인한 뭐 전염병이 창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식량의 공급보다도 뭐 도시라든가 비농업 부분의 성장 때문에 이 식량에 대한 수요가 더 빨리 늘어서 오히려 식량 섭취량이 감소했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기에 소득 분배에 악화가 있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개선됐을지 모르지만 소득 분배가 악화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의 건강이라든가
뭐 평균 키, 네, 이런 사망률 이런 것들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또 다른 원인은 이 시기에 이제 자본주의의 이 확산과 함께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체험한 것 같은 그런 불황이 이 시기에도 닥쳤고요. 이런 불황의 시기에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서 이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때의 그런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강도 나쁘고 키도 작고 그다음에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기에 뭐 교통의 발달이라든가 그런 산업화 효과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고 이것이 가져온 영양상의 손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질병과 싸우는데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병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잃고 소화기 계통이 나빠지기 때문에 영양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세기 초에는 이런 전염병의 영향이 커질 만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중에 하나는 교통의 발달입니다. 그 때문에 교육이 늘고 이주가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갖지 못한 질병에 노출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됐고요. 또 이 시기에 공립학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공장제 노동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전염병이 확산돼 나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